자, 사스에서도 외부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문법이 하나 생겼네요. 이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유주가 뭘까 궁금했는데 지금 알았습니다. 사스에 들어있는 기능 중에 메스라고 하는 기능을 가져오겠다.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향후에 배울 어떤 기능들이 이런 개념으로 쓸 거예요. ES6도 마찬가지고 리액트도 마찬가지고 노드.js도 마찬가지고 외부에 있는 미리 만들어 놓아진 또는 외부에 있는 다른 파일의 기능을 가져오겠다라는 개념인 건데 사스에서는 사스라는 곳 내부에 들어있는 것 중에 메스라는 기능을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메스라는 기능은 우리가 굳이 일일이 만들 필요가 없이 기본 기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사인, 컨센, 뭐 탄젠트 뭐 이런 개념 가져오는 것처럼 또는 라운드, 세일, 플로어 이런 거 있죠. 그런 연산에 관련된 거 가져오는 것과 비슷한 개념을 가져오는 걸 거예요. 자, 저는 그걸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간단한 것만 확인해 보니까 아까 보니 아까 여기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이게 아니라 위에 있는 요 유니트 값에서 나누기 16을 했었죠. 정확하게는 여기 있는 변수명을 갖다가 썼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려고 딱 해봤더니 계속 에러가 뜨는 거죠. 근데 동작은 하는데 에러가 나요. 왜 그런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사이트에서는 이 슬러시라는 개념이 다른 컨텍스트, 다른 문법 쪽에서는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슬러시가 뭐예요? 나누기 말고. 경로. 경로. CSS 분야에서는 슬러시는 경로의 개념. 또 하나, 주석. 두 가지를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저는 이렇게 중간에 문법을 걸어놨으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들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 위에 있는 유즈, 외부에 있는 기능을 가져와서 끌고 와서 그 기능을 쓸 수 있게끔 해라. 그걸 메스라고 우리가 칭할 테니까 메스에 있는 기능들 중에 우리 객체처럼 .div, div라는 무엇? 메소드를 사용하시오. 그럼 div는 뭐예요? divide 라는 기능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divide라는 기능을 쓰게 할 거니까 거기에서 여기 보시면 6,2 하면은 6에서 2를 나눴을 때 나오는 몫을 쓰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처리될 것이다. 그러니 똑같은 개념으로 원래 있던 값 집어넣을 뭔지 모르지만 값과 나누기 여기 베이스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을 던져주게 되면 계산해서 처리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에러가 안 나요. 자, 라이브 사스를 쓰던 시절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다트 사스라는 개념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좀 더 디테일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17번째 줄이 아까 패딩 0이었을 거예요. 조금의 위치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딩을 살짝 위아래에 좌우를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찾아서 수정해서 담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플러 레프트에 있으니까 그대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저렇게 해놨는데 아마 지우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면은 실제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있는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미지까지 사이즈 계산하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크지 않을까, 더 공간이 조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걸 한번 채워 놓도록 해볼게요. 자, 매니비티엔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을 그대로 저장할 건데요. 이 아이를 png로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이번엔 svg로 한번 해볼게요. 자, 왜냐면 모바일은 대부분의 기기들이 다 svg 호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적여놨습니다. 자, svg로 저장을 했고요. 그럼 svg로 이제 불러와서 맞춰줘 봐야겠죠. 자, 실제로 이제 내비게이션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요 내비 이너 파트입니다. 요 파트를 가지고 쓸 건데요. 자, HTML 파트의 위치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내비 이너라고 하는 파트는 플롯을 제가 만들어 놓은 상태로 되어 있고 그 안에 h2는 숨겨놨고요. 내비 btn의 위치와 내비 랩에 대한 위치를 설정해 줘야겠죠. 두 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요거 내비 btn과 내비 랩을 직접 써주도록 할게요. 내비 이너라고 하는 곳 안에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그대로 쓸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 안에다가 직접적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각각의 클래스 이름을 반영을 해주시고요. 자, 내비 이너 파트에서 내비 btn은 아까 슬쩍 사이즈 봤는데 뭐예요? 여기 있는 요거 사이즈와 같잖아요. 그러니 그대로 사이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은 사이즈 주고 그 안에 btn도 사이즈 주고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좋아. 됐고요. 그 안에 내비 btn 안에 들은 누구를 이거 아니요? 누구를 버튼 요소도 사이즈가 동일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똑같이 써야겠네요. 안에 들어가 있는 and 버튼의 사이즈는 가로값 100%, 높이값 100% 쓰는데 웃기는 건 그 안에 이미지도 들어간다. 이거. 아니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아까 만들었던 믹스인 쓰면 되지 않겠느냐. 네, 믹스인 써서 이미지랑 같이 할당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니 저는 여기다가 골뱅이 include full 사용할 거고, 이때 들어가는 데이터는 다른 건 모두 그대로 들어갈 테니까 냅두는데 혹시라도 이미지는 SVG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달러 사이즈에 대해서는 컨테인 써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 하나 필요하죠. 파일의 이름만 찾아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이름 먼저 볼게요. 자, 메뉴 btn.svg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써주게 되면 다운표 없으면 이제 문자로 인식 못하니까 수정했고요. 경로나 내용들은 저 위쪽에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럼 알아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모두 반영이 돼서 해당하는 데이터의 내용만큼 버튼과 내용들이 모두 설정이 다 되어 있겠죠. 대비 btn, 버튼, 블라블라, 사이즈, 기타 등등이 다 되었습니다. 자, 가끔 귀찮다면은 요 위드 100%, 세로 100%까지 설정을 해가지고 한 번 더 믹싱 걸어서 인클루드 쓰시면 한 줄 더 줄어들긴 하겠죠. 자, 그럼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빠진 게 있나? 잘 들어간 것 같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바깥에 있는 패딩 값을 이거를 없앨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패딩을 없애겠다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8픽셀에 0 이렇게 위아래 좌우 세팅해 주면 끝에 가도 괜찮다면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삼성이나 이런 기기들 엣지가 있는 브라우저들 때문에 그냥 위에 있는 형태 그대로 갈 생각입니다. 안 건드렸어요, 위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자,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내비 랩이라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설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틀만 그냥 쭉 하려고 했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전체적으로 쭉 해도 오래 걸리니까 일부러 이미지 조금씩 넣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내비 랩의 경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디로 넘어가면서 랩탑 쪽으로 넘어가면서 사라지게 될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좀 해주셔야겠죠. 내비 btn 자체는요, include 랩탑 그리고 PC, 랩탑과 PC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추가적인 설정을 바꿔주셔야겠죠. 바로 디스플레이 논, 마찬가지로 랩탑도 디스플레이 논 써주시면 해결이 될 거고요. 내비 랩의 경우는
기본적인 아이가 디스플레이 논이었다가 나타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아니면 뭐 맞춘다고 한다면 모바일과 각자의 상황을 맞춰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럼 include 모바일부터 타블렛, 랩탑, PC 한꺼번에 써놓고 생각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모바일과 타블렛에서는 디스플레이 논을 걸 건 맞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블럭이 넣게 맞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좀 헷갈리니까 일단은 보여주는 상태에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과 타블렛은 사실 동일한 사이즈예요. 동일한 데이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안에 들어갈 데이터들을 모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포지션 앱솔루트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값 100%로 쓸 겁니다. 높이값 100%로 쓰기에는 헤더가 안 맞겠죠. 그러니 저는 100VH라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꽉 차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자, 실제로 적용한 아이의 어디로? 가장 앞으로 배치를 돼야 됩니다. 그래서 데트인덱스가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100 정도만 해서 조금만 앞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줘야겠죠. 백그라운드 컬러. 실제로 들어간 아이는 얘는 녹색, 얘는 갈색 계통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녹색 계통의 컬러 하나만 찾아서 적용해 줄게요. 실제로 변수에 보면은 녹색 컬러가 하나 있습니다. 녹색 컬러를 그대로 갖다 쓰자니 자, 뭐가 안 맞습니다. 왜? 아까 보니까 반투명 들어가 있죠. 자, CSS였다면 일일이 이 색깔을 RGB 컬러로 바꿔 썼겠지만 저는 이거를 RGBA로 바꿔놓고 뒤에 콤마 필요한 만큼의 비율만 적어주시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한 가지만 더 해야겠네요. 위치 안 잡았군요, 제가. 자,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포지션은 포지션끼리 나머지끼리 해서 탑 제로에 레프트 제로 써주도록 하고요. 자, 결과 한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꽉 차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각자 모든 디바이스에서도 처리가 되는 거 볼 수 있죠. 태블릿 현재 이건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이들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안 했죠 제가. 자, 그러면서 수정을 조금 하자면은 실제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로고는 위에 있죠. 그리고 일부 내려가서 뭔가 작업이 되고 있는 상태죠. 실제로 이 아이들의 데이터가 얼마큼 내려왔는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자,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태이니까 잠궈놓은 아이가 있는데 여기 있죠. 잠궈놓은 아이를 풀어주고 이 아이의 요만큼 어디만큼 위로 가 있니 라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약 70픽셀 정도가 위에 공간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 이 자체들도 조금 더 세팅해주면 좋겠죠. 패딩, 탑, PC 써줍니다. 자, 패딩 탑 70 해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모두 그만큼 내려가서 필요한 데이터를 작성할 거예요. 실제로는 HTML 자체는 아무것도 쓴 게 없고 오로지 이것만 썼기 때문에 뭐 변화하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내용 자체는 그대로 내려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자, 전체적으로 패딩을 살짝 주고 싶어요. 위에 말고. 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더 양쪽에 공간을 더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이즈를 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아이에 65, 58 정도 써있는 요 위치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죠? 요만큼을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 넣고 좌우는 몇 줘야 될까요? 사이즈가 늘어났을 때 같이 배율적으로 늘어나게 만들고 싶어요. 뭐 퍼센테이지로 가든 값을 쓰든 해서
줄 거니까 65, 58 대충 계산하면 한 62, 3 정도 되니까 60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위 잡고 설정해놓고 아래도 필요하다면은 아래 부분에서도 쓰면 되긴 하겠지만 사실 밑에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쓰겠다고 하시면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값 모두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바일 상에서 나와 있는 그 녹색 창 부분만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잘 보면 버튼이 앞에 나와 있죠. 뭐 메뉴 버튼의 모양을 다르게 하고 싶어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얘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설정해 주겠습니다. 바로 포지션 레러티브를 쓰고요. 간단하게 Z인덱스를 써서 150 정도로 써주시면, 아니면 같은 레벨이니까 200픽셀로 써주신다면 무조건 앞으로 나와 있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지 않네요. 그럼 제가 뭔가를 잘못 썼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제대로 썼는지도 한번 볼게요. 단위가 있네요. Z 인덱스 200. 네, 수정했습니다. 봤더니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 조절했을 때도 그대로 유지를 잘 하고 있으니까 크게 고민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외에 별도로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일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로고도 조정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이제 조건이 조금 들어가는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내비 랩인 경우인데 문제는 어느 상황일 때 감싸고 있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즉 클릭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비 랩에다가 추가적인 이름이 붙으면, 아니면 다른 클래스 이름이 생기면 조건이 붙겠죠. 여기서 그러면 똑같은 i인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건 하나 붙이면 if, 그럼 골뱅이 if 써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골뱅이 at 루트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드 내용에서는 이름. 자, 요거. 자, 상태 체크해서 우리가 필요한 아이가 뭐예요? 자료가 나타나 있는 상태. on. 맞나요? 아니면 select. 뭐가 맞아요? on이 그나마 맞겠죠? 그럼 on. 그럼 여기다가 on. 저 이름이랑 같이 쓸 거야. 그럼 나는 and. 자, and 하고 .on이면 내비 랩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뭘 해라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 on을 붙이는 게 아니라 누가 처리돼야 돼요? h1이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 처리했을 때 그 위에 걸 뭘 해라 해버리면 데이스에서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야 돼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헤드박스에 on이 붙으면으로 수정하시는 게 맞겠죠. 고민 잘 해보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h1의 a, 뭔가 이름이 좀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간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들어갈 거고요. 안에 들어간 이미지는, 자, 파일 네임은 우리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대충 바꿔서 쓸 거고, 경로, 베이스 경로는 저기 위에 있는 패스를 가지고 써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더 많이 보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로고 컬러가 아니라 화이트 다크인지로 바꿔서 일단은 이렇게 됐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죠? 이 부분이죠.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 있으니까 요거 찾아서 이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게 돼 있죠? 일단 여기 내용이 요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제가 요 at 루트는 뭐예요? 현재 위치가 아니라 상위로 뽑아내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쓱 A만 남기고 한번 쓱 뽑아 지워볼게요. 살짝. 자, 지웠어요.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A만 완전하게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미디어 범위 안에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현재 이 아이는 미디어 쿼리를 제외하고는 가장 최상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데는 끌어나가겠다는 뜻이는 거죠. 왜? 인클루드 모바일 미디어 쿼리 안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다가 중간에 표시가 하나 없으니까 end라는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end는 위치가 어디예요? 이거 잠깐 지울까요? 자, end 그냥 쓸게요. end의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내비 랩이 돼요. 왜? 내비 랩 안에 쓰고 있잖아요. 근데 내비 랩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비 이너라고 되어 있어요. 왜 내비 이너가 되어 있지? 자, 현재 내비 이너라고 하는 아이 안에 랩을 썼죠, 지금.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사실 별거 없어요. 지금 작성하고 있는 아이가 내비 이너에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자, 내비 이너 안에 내비 랩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먹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내비 이너 랩도 굳이 이 안에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여기도 골뱅이 at 루트라고 쓰시면 자연스럽게 결과는 빠져나가게 돼요.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at 루트라는 이름을 쓰는 순간 계속 바깥에 처리하겠어 라는 개념으로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때 재밌는 건 이거예요. 여기 end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이 i는 사실 언제 써야 되는 거예요? 헤드박스에서 처리됐을 때 기능을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헤드박스가 누군데? 전체를 감싸고 있는 i였던 거죠. 자, 전체를 감싸고 있는 i에다가 뭔가를 처리해라 라고 쓸 건데 여기에 end는 그럼 누구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랩이 랩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감싸고 있는 i를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감싸고 있는 i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골뱅이 at root라고 써서 쓰면은 결과 똑같습니다. 점 on 쓰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름을 가지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에 with 콜론 미디어라고 써볼게요. 하고 한 번 더 감싸야 되군요. 중간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쓰는 형태를 만들어 버리면 이것도 결과가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썼던 결과의 내용이 있다. 음, 여기서 아웃 쓰는 순간 미디어 쿼리에서 아예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현상을 가집니다. 물론 엔드라는 개념 자체가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자신을 감싸고 있는 영역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내비 랩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드아웃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정신이 없긴 한데 좀 조정할 거예요. 자, 위드아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포함하지 않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감싸고 있는 이 미디어 쿼리 안에 작성되는 게 아니라 아예 별도로 따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서 별도로 만들 수도 있는 규칙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를 빼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all 쓰면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럼 또 전체에서 빼주세요 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라는 거. 나는 with all 해버린 모든 것 안에 포함시키게 해주세요.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룰 이런 것도 있고요. 룰이라고 해버리면
어떤 가이드 규칙에 따라서 또 새롭게 해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있으니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우리한테는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빼고 저는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개념은 저기 위에 있는 누구 헤드박스 기준에서 들어가는 아이니까 헤드박스 안에 뭘 처리해라 라고 했을 때 감쌀 건데 어차피 이 A는 헤드박스에 on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미지를 바꿔치기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이렉트 쓸 거예요. 모바일에서만 특정하게 쓸 거니까. 대신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아이고 add 루트라고만 써줍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들은 미디어 쿼리 안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라는 개념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민해서 쓸 일이 있다면 쓰시라고. 왜? 기반이 모바일, 태블릿 전체 모든 거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쓰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은 헤드박스 on이 들어가는 건 오로지 모바일 기반, 태블릿 기반만 적용할 테니 그 내용으로 쓰려고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이미지를 했으니까 이제 적용해봐야겠죠. 흰색 화이트 이미지 선택해가지고 자 그대로 이미지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자 들어있는 파일 쭉 가면은 로고 컬러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이건 로고 컬러가 아니라 우리 화이트로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SVG로 가시든 PNG로 가시든 전 SVG 그냥 갈게요. 저장 로고 컬러가 아니라 화이트 화이트라고 바꿔서 그대로 저장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에 SVG로 저장을 했을 테니까 똑같이 SVG로 저장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둘의 파일 이름이 똑같이 계속 바뀔 거라면 별도로 변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대로 별도로 저 위에 달라 로고 화이트 해놓고 이렇게 그러면 화이트 로고가 별도로 저장이 될 테니까 차라리 더 깔끔하겠죠. 물론 이것도 또 신경 쓴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다시 또 뭐 믹싱 시켜줄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수정했어요. 자 그럼 제대로 적용이 됐나 다시 돌아가서 확인.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로고는 자 요거 실제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헤더박스에 on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선택하고 추가 on 했더니 안에 들어간 데이터는 어딘가 들어가지게 되겠죠. A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네. 컬러, 베이스, 화이트, 화이트, 여기 있다. 베이스, 화이트. 파일 이름도 제대로 됐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고, 화이트, SV. 된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색깔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처리해 놓고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사실 뭐냐면 얘도 앞으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elative를 쓸 거고요. z인덱스 똑같이 앞으로 와야 되니까 200 가까이 그냥 써줍니다.
넣어보고 결과치가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겠죠. 헤더에 클래스 오늘 서버가 반영이 안 되네요. 뭘 하다가 꺼졌나?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제 확인했어요. 안에 배경 색깔이 있어서 녹색이 잘 안 보이는 상태니까 그건 이제 조정을 조금 해줘야겠죠. 들어온 거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모바일에서 이 부분을 쓴 이유, 제가 여기다 쓴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모바일에서만 돌고 타블렛에서만 도는데 이게 내비게이션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나타날 때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컨트롤 여러분이 이게 더 편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확인용으로 제가 썼으니까 원래 위치로 찾아가겠습니다. 언제? A 있는 자리로 이게 나을까요? 이렇게 쓰고 A로 가서 여기가 H1의 A예요. H1 27번째 H1에 있는 A에 A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순수하게 모바일 H1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A 자체를 지금 컨트롤하는 건데 이 A가 언제? 모바일인 경우 저기 하나 모바일에서 기능 처리할 때 들어가는 거니까 별도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어디다가 쓰는 게 나을까? 되게 애매하긴 한데 저는 그냥 여기다 쓸게요. include 모바일일 때 아까 했던 내용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거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는데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어느 쪽이 좀 더 보기 편한가 이 차이인 거죠. 저는 아까 거기가 더 편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A가 있으니까 A는 A들끼리 그냥 같이 컨트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이게 좀 더 나으실 거예요. 타블렛 마찬가지로 옮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옮길 거고 H1에 들어가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 거고요. 마찬가지 백그라운드 컬러 요 쓸데없는 색깔 있는 것도 지울 거예요. 자, 라인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도 A 딱히 없으니까 정리. 자, 라인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자, 타블렛 동일하게 써줘야겠죠? 밑에 있는 거 지우고 가져와서 수정할 거기 때문에 똑같은 코드 그냥 한쪽으로 A끼리 몰아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AND A 헤드박스에 ON이 되면 그 안에 A 해버리면 모든 이미지가 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바뀔 테니까 이 자리는 이렇게 바꿔줘야 부모 따라가는 개념으로 처리가 되겠죠. 아니면 H1A로 쓰시던지. 이건 뭐죠? 되게 복잡해 보이네. 이건 나중에 수정해야겠다. 자, 이렇게 수정.
이렇게 위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아래쪽에 있던 데이터는 A 요거잖아요. 모두 필요가 없게 되는 아이가 되었다는 거죠. 삭제. 네비랩 안에 들어있는 A, 아까 있던 헤드 박스 온 A 이미지 바꾼 거, 화이트 이미지 바꾼 거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타블렛에 들어가는 A 이미지 삭제. 랩탑과 PC는 당장 쓸 거 아직은 없으니까 삭제 할 겁니다. 단 모바일이 아니라 타블렛에 들어가는 아이는 똑같죠? 똑같을 거예요. 패딩 아마 백그라운드 컬러 빼고는 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 값 그대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include 태블릿 그냥 카피해서 쓸게요. 헷갈릴 것 같으니까 대신에 백그라운드 컬러에 들어가는 아이만 프라이머리 2번으로 원래 그라데이션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은 2번의 컬러로 갈색 톤으로 정해 놓겠습니다.